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출시 후 약 3년 만에 부분 변경이 된 아이오닉 5를 보러 왔는데요.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옵션 그리고 주행거리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부터 보시면 부분 변경답게 소폭 변화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헤드라이트부터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라이트 형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지능형 헤드라이트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옵션이라고 합니다. 상향등이 알아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두운 구간을 운행하셨을 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후면에 범퍼에 뉴 디자인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밋밋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신형답게 액티브 에어플랩 등등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은 히든 라이팅이라고 가니쉬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트림마다 들어가 있는 옵션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트림도 있긴 한데요. 기존에는 이게 라이팅이 한 줄로만 들어가 있었지만 더 뉴 부분 변경이 되면서 두 줄로 그래픽이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았을 때 입체감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디테일한 요소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는 77.4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84kW로 용량이 증대가 되면서 주행거리 또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약간 따뜻한 날씨에는 거의 500km 이상 주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측면부로 오시면은 페이스 리프트답게 휠이 디자인이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기존의 아이오닉 디자인도 사실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공력 휠이 조금 더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스포크가 보이는 그런 형태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형보단 신형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서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 EB 일렉트릭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 크기가 약간 축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은 약간 좀 사각형의 느낌이었는데요. 신형은 뭔가 수입차에 들어가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처럼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옵션 변경 사항으로는 디지털 키 2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어부와 B필로 쪽에 차체 강성이 증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변 쪽에 에어백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총 8개의 에어백을 가져간다고 해요. 부분 변경이지만 이런 안전성도 신경을 썼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체 하부와 후륜 휠하우스에 강성이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내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저주파음이 간혹 들릴 때가 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흡차음재의 면적을 대폭 확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들려오는 저주파 같은 것도 조금 감소가 됐다고 해요. 요거는 시승을 할 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감응형 쇼부쇼 버튼, 승차감에 관련된 부분들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니까 빨리 타보고 싶네요. 그리고 후면부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리어 와이퍼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존 아이오닉 5 오너님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바로 리어 와이퍼가 없는 점이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어 와이퍼가 생김으로써 우천 시에 후방 시야의 확보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약 50mm 정도 길어졌기 때문에 좀 더 다운포스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히 보면 두께도 뭔가 조금 더 슬림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범퍼의 디자인도 소폭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아이오닉 5가 가지고 있었던 심플함을 재해석한 디자인이라서 달라졌지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헤리티지 브라운이라고 이번 신규 도입된 실내 컬러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아이오닉 5는 실내 컬러의 선택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이 브라운 컬러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베이지빛이 도는 브라운이기 때문에 이 컬러는 선택을 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베젤이 약간 좀 더 슬림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컬러도 기존하고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히 중앙부의 홈커버가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아이오닉 5는 지금처럼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형은 6처럼 라이트로 배터리 게이지라든지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게 변경이 되었고요. 재질도 약간의 트위드 같은 그런 재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소재 면에서의 변경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앙부에 있는 유니버셜 아일랜드의 사용성이 조금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분리된 형식이긴 했지만 무선 충전이 아래쪽에 있어서 사용성이 살짝은 나빴거든요. 근데 신형은 바로 이렇게 센터 쪽에 와서 조금 편리해졌고요. 특히 뭐 열선이나 통풍 등등 사용성이 높은 그런 버튼들이 중앙부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버튼의 이런 촉감들도 좀 더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경점은 바로 CCNC 적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CCNC가 적용이 되어서 OTT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무선 OTA 지원과 함께 빌트인 캠 2도 이번 신형 아이오닉 5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도 이번 아이오닉 5에서 새롭게 도입된 옵션입니다. 근데 신형 산타페에도 이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느껴본 결과 있어도 좋긴 하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옵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 주차 보조 2 등등 최신 옵션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아이오닉 5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사용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 다른 변화는 없고 2열 리모트 폴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한 번에 폴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된 아이오닉 5의 N9입니다. 전용 내외장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가장 먼저 이 위쪽에 보시면 히든 라이팅의 픽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일반 모델에서는 직선 형태가 들어가 있었고요. N9에서는 픽셀 형태의 이러한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신 N9이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범퍼도 고성능 룩을 지향하고 있는 디자인 트림이기 때문에 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쪽에 에어 인테이크가 실제로 뚫려 있는 그런 에어 인테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냉각 성능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범퍼의 디자인 또한 약간 아이오닉 5N을 닮은 듯 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특화 트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N9 전용 블랙 사이드 미러 커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스커트도 노멀 버전에 비해서 조금 더 밀도감이 있게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휠 또한 기본 라인하고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차량은 N9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방금 보여드린 프레스티지 20인치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력 휠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약간 내연기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안쪽에 캘리퍼가 잘 보이는 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고성능 룩을 재현해낸 그런 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에 보시면은 범퍼도 디퓨저가 N9에선 조금 더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달리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아이오닉 5N하고 정말 많이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N9을 선택하게 되시면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가장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타공 가죽이나 레드 스티치 컬러 또한 5N하고 정말 많이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돈값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탈 페달과 풋레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라인은 저런 식으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확실히 고성능을 지향하는 디자인 트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N9 전용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알칸타라 재질과 가죽 재질이 혼합이 되어 있고요. 레드 스티치 또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킷형 시트가 아닌 일반형 시트이기 때문에 조금 감성 면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앉아보면 또 이 착자감이 좋기 때문에 시트 또한 만족감이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N9은 일반 모델 대비 실내 완성도라든지 감속 마력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 스포티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 N9 실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분 변경이 된 아이오닉 5 내외장 디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신형 아이오닉 5는 4세대 배터리셀을 썼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좋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용량도 84kW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10%에서 80%까지, 기존에는 18분 만에 충전이 되었는데요. 신형도 마찬가지로 18분 만에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를 내가 운용했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이오닉 5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